1번. 계산만 하면 되지. 저 집합 B. 요거 동그라미 연산자는 두 개를 더한 다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합 A에 있는 원소를 뭔가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지금 아래 천자를 보니까 AI라는 얘기는 어떤 원소를 갖고 왔을 때 똑같은 애를 갖고 와서 지금 더하는 연산자를 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0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더하기 연산자를 하게 되면 0을 두 번 더해서 나머지가 얼마냐? 그걸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로 할 거예요. 0을 두 번 갖고 와서 더하면 0이지. 그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두 개 더했을 때 2가 되고 걔를 5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2를 두 번 더하면 나머지 4가 되겠지. 계속 5로 나눌 거야. 그 다음 3 두 번 더한 다음 나머지 6이니까 5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그 다음 4 두 번 더하면 8이니까 8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3이에요. 얘는 지금 A랑 똑같지, 원소의 구성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이 0, 1, 2, 3, 4 중에 뭔가 하나를 갖고 와서 똑같은 원소에 대해서 이 중에서 AI가 될 수 있는 원소는 0, 1, 2, 3, 4가 되겠죠. 똑같은 원소에 대해서 곱하기 연산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곱하기 연산자는 여기 있는 두 값을 곱한 다음 나누기 5를 해서 나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똑같은 애를 두 번씩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나머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0 제곱하면 나머지 0이죠. 1제곱은 1이고 2제곱은 4니까 나머지 4고 3제곱은 9니까 9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4고 4, 4, 16 나누기 5 하면 나머지 1이니까 원소가 이게 끝이야. 그래서 답은 A랑 B랑 곱고 얘가 C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쉽지 이거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자, nx가 3일 때 얘를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수라는 게 없겠냐? a 이게 이름만 집합이지 사실 단어는 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해야 이게 집합 내용 중에 개수세라는 거는 거의 경우의 수 내용이거든.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틀리기가 쉽지. 한번 꼼꼼하게 잘 찾을게. 자, 일단 nx가 3이다. x의 원소는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원소가 뭘로 구성이 되든 3개인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집합 x를 1, 2,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으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돼.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얘가 뭐 1, 2, 3이 원소로 돼 있는 그런 집합이었다고 쳐보자. 우리는 어차피 요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서로 다 포함이 되는 관계라고 했으면 B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B가 설정이 되면 걔에 포함되는 A가 다시 따라오게 되는 거니까 B를 먼저 원소의 개수가 최대인 경우부터 하나씩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쓸 거니까 정확하게 세야 되겠지.
지금 x가 지금 총 3개잖아 원소가 그지? 그러면 얘를 원소를 최대한 해주면 얘가 3개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도 우리가 서로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집합 A는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 A 몇 가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랑 똑같다는 얘기지? 이해돼? X가 똑같으니까 얘 그냥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A가 지금 원소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 아니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으로 구하게 돼 있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집합 A 가지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B가 원소가 2개짜리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해보자. 그럼 2개짜리 집합이 몇 가지 만들어지는지 먼저 봐야 되겠어. 내가 여기서 원소를 2개를 고를 건데 요렇게 하면은 우리는 A라는 거를 일단 세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합 B의 생김새가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인 B를 먼저 세팅을 하고 B의 부분집합인 A의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집합 B가 원소 2개짜리일 경우에 1, 2만 되는 건 아니죠. 1, 3, 그 다음 2, 3 이렇게 나는 X의 부분집합인 B를 원소 2개짜리는 3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B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부분집합이 A가 되는 거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3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2의 제곱개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도 2의 제곱, 얘도 2의 제곱, 얘도 2의 제곱. B가 이렇게 각각 될 경우에 A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가 2의 제곱개가 되겠지. 자, 순서상을 구하라는 거는 이게 지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다 똑바로 세라는 얘기야. 이해되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B가 원소가 1개 있을 경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합니다. B가 원소가 1개면 B는 여기서 1개짜리 집합을 갖고 왔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 중에 B인데 그 중에 원소 1개짜리에 대해서 보자는 얘기야. 그럼 원소 1개짜리 집합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그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을 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은 A 몇 개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원소 1개짜리니까. 자, 다 까먹었구나 얘들아. 자, X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낸다고 배웠지? 이해돼? 여기 2의 세제곱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총. 기억나요?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나? 얘 부분집합은 총 2의 세제곱개야. 뭐 이거 공집합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자신까지. 그럼 집합 B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집합 B가 원소가 지금 1개니까 그거의 부분집합은 나는 2의 1제곱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B가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저 X 중에 골라서 만들 건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3가지 종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 3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 부분집합이 2개씩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B가 원소가 깡개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공집합일 수도 있겠죠, B가. 뭐 B가 이렇게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분집합이니까요. 그럼 공집합의 부분집합인 A는 몇 가지?
한 개를 만들 수 있겠지. 다 더해보세요. 내가 경우의 수를 지금 빠짐없이 잘 분류를 해서 세놓은 것 같으니까 더하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이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27. 이 정답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서로 포함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될 때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 바로 밑에 포함해야 되는 애가 원소가 몇 개씩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정해지는 형태로 우리는 개수가 세질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면 내가 얘를 한 번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얘 개수가 곧 얘 개수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 개수를 최대한일 때부터 한 개씩 줄여나간 거야. 이해되니? 되죠? 그리고 부분집합은 뭐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 지수로 올라온 개수만큼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원리도 되게 간단한데 뭐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설명을 할게요. 너네 부분집합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신호등을 문제를 한번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봐. 너네 이 중에서 신호등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에서 내가 1을 고를지 말지 그리고 2를 고를지 말지 3을 고를지 말지 얘네의 선택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분집합이라는 건 내가 여기서 원소를 갖고 오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갖고 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 원소에 대해서 각각 선택을 할지 말지 두 가지씩의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OX라는 신호가 있었을 때 OX를 선택을 각각 한 가지씩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소마다. 그럼 이걸 연속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나야 우리는 부분집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이 경우의 수를 곱하게 돼 있지, 그치? 그거를 우리가 수용도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OX를 선택했다고 치면 부분집합이 원소 3만 제외한 1, 2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요 경우의 수가 결정되면 그거에 따른 부분집합이 한 가지가 결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XXX를 선택했다 보면 아무것도 안 선택하겠다는 얘기니까 동집합이라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을 지어서. 그러니까 결국 나는 원소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집합을 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는 2의 n제곱기가 되는 거지. 까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잘 안 풀렸으면 암기를 하세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문제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 변형을 하기가 강남이나 보통은 선생님들이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갖고 온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상한 문제집에 있는 정말 꼬장꼬장한 모의 경향하고도 완전 벗어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냈는데 여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보이니까 일단 최대한 안 됐던 거는 다시 복습을 해서 반복 숙달을 해서 그 사고 회로가 너네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푸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너네가 사고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고 반복 숙달해서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똑같은 거가 안 나올지라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전에 해결 과정들을 내가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있으면 그 중에 탑재한 거 중에 하나에 몸을 끼워 맞춰지는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더 실력이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몰랐던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숙달을 해서 암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집합이 수수께끼 같은 게 많아서 잘 안 풀렸던 문제는 조금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128번. 나도 집합을 지금 1년 만에 보거든.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볼 일이 없었겠지, 집합 문제를.
충분하겠지만 집중해서 보세요. 중간에 화장실 알아서 갔다 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A라는 애가 B라는 애랑 C라는 애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우리 저번에 광명고 기출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요런 P명 Q이다 를 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때 요런 조건도 들어가 있었던 보기가 있었거든. 1, 2, 3, 4, 5번 중에 4, 5번인가 어디에 있었죠. 그럼 우리는 이걸 최대한 일반화를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갖고 문제를 해결하러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B랑 C라는 거 안에 A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B, C의 관계를 최대한 일반화를 해서 그림을 그려요. 그럼 B랑 C의 집합은 일반화를 해서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둘이 일정 부분 겹쳐지는 형태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해야 되니까 요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 문제 뜻에 맞게 되겠지. B도 A를 갖고 있고 C도 A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대충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시면 비교 C 안에 A가 들어갔다는 일단 참이야, 그제? 기억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여교 여 나와 있으니까 걔 등으로 방으로 바꾸면 합시의 여지, 그제? 합시의 여고 얘는 지금 A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지 부인하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B 합 C의 여집합 요거 합친 거의 바깥 부분 그리고 A 여집합이면 A의 바깥 부분 A의 바깥 부분이 B 합 C의 바깥 부분을 다 포함을 하는 형태지. 우리가 색칠 안 해봐도 그지? 합격. 자, 디귿 X 빼기 B X 차집합 B가 A 여에 지금 무조건 포함이 된다가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A의 여집합이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만 제외하고 다 색칠된 거지. A의 여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X라는 집합이 A 안에 들어가 있을 때랑 A 밖에 있을 때로 구분을 하면 분류가 정확하게 전체에 다 빠지는 거 맞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라는 애가 A 안에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뜻이 중요한 거지, 그치? X라는 게 A에 들어갈 때랑 그렇지 않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한 게 된 거예요. 자, X가 A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 빼기 B는 빼기랑 차집합이라는 거는 X에서 지금 B랑 겹치는 걸 다 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A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뺐을 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남겠죠. X가 A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X에서 B를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X 이 경우에 대해서 X 빼기 B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집합은 모든 여집합, 모든 집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이고. 그러면 A가 아닌 쪽에 지금 어떤 X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 쪽에 들어가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A가 아닌 B 쪽에 들어가는 거는 X 빼기 B를 했을 때 공집합이니까 이 내용이 지금 다 포함이 될 거야, 그지?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요 C 쪽이나 아니면 요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애가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쪽에 있는 애는 A의 바깥쪽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가 X라고 가정을 해보면 X 빼기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 맞지? 이해되지? 이거를 A 말고 B로 잡았어야 되나? 이렇게 해볼까요? B로. 그러니까 B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공집합 맞죠, 그죠? 그럼 B가 아닌 쪽에 지금 X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X 빼기 B는 그냥 X가 되겠지, 그지? 맞아, 아니야? 뺄 게 없으니까 겹치는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럼 X 빼기 B는 X인데 이 X가 B의 바깥쪽에 지금 어딘가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A의 바깥쪽에 봤을 때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A의 여집합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다 맞는 거고요. 133번 마플 시너지에 있었던 문제예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암기를 합니다. 일단 자,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n이라는 기호를 쓰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정의가 된 기호예요. 그지? 이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몇 개인지 세봐 이런 얘기잖아. 그지? 자,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요? 집중해서 봐라. 자, A랑 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이 딱 두 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공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에 관한 공식이 나와. 차집합. A 차집합 B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냥 생각을 하면 이쪽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A라는 애의 원소를 다 구한 다음에 몇 개 있는지 교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 빼버리면 여기 개수를 구해서 여기 들어간 개수를 빼버리면 A 차집합 B에 몇 개 있는지 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이게 총 5개고 여기 2개가 있어. 그럼 여기 3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그 보이는 그대로 그냥 식으로 쓰면 돼요. A 원소의 개수를 세서 A 교비를 빼거나 아니면 합집합을 세갖고 B를 빼도 돼요. 여기 전체를 우리가 다 원소의 개수를 세준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었는지 빼버리면 이 차집합에 해당되는 순수 A 쪽에 있는 거 몇 개인지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자, 근데 여기에는 원소의 개수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원소의 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원소의 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1, 2, 3, 여기에 4, 5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여기 7도 하나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9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합. 자, 원소의 합은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S 하면은 이게 원소의 합이다. 이렇게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할게요.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A의 원소의 합 더하기 B의 원소의 합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빼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하고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거에서 교집합에 있는 거 그럼 2번 더해지죠? 사실 한 번만 더했어야 되는데 2번 더한 거지. 이쪽을 더할 때 한 번 더해줬고 이쪽을 더할 때 한 번 더했지, 그치? 합집합이라는 거는 여기 합친 거를 중복하지 않고 한 번씩만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게 2번 더해졌으니까 요 가운데 거 더한 거를 한 번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자, 차집합의 원소의 합,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원소들을 다 더한 경우에는 이걸 A 쪽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교집합에 들어온 걸 더해갖고 빼버려도 되겠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요거에서 B의 합을 싹 빼도 되겠지.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B에 들어간 걸 더한 걸 다 빼버리면 이쪽에 더해진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소의 개수랑 원소의 합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이 공식이 들어가야 문제가 풀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아시겠죠? 이거는 일단 그러니까 필수로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기니디를 보고 우리는 이 조건을 취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A라는 집합은 A, B, C, D, E, B라는 집합은 여기에다 K씩 더한 거. 자, 그랬을 때 SA가 37이고 A 차집합 B에 해당되는 원소는 2, 4고요. 그 다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90이에요. 이렇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공식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5가지 알파벳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개별 값은 못 구합니다. 원소의 합이나 원소의 개수에서는 원소의 개수면 뭐 이걸 구할 필요는 없겠죠. 원소의 합에서는 이 개별 원소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얘네가 숫자가 얼마인지는. 하지만 공식으로 이걸 더한 값을 갖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SA라는 말은 A에 있는 걸 다 더하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지금 37이라고 준 겁니다. 그죠?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합을 준 거예요. 원소의 합을 준 게 아니고 이 해당되는 집합의 원소가 2, 4, 9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랑 B가 있을 때 순수 A 쪽에 2랑 4랑 9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소의 합도 역시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떠올리면서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그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SA에서 S의 A 교비를 뺀 값이 요게 SA 차집합 B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이건 자연스러운 공식입니다. A 차집합 B에 있는 원소의 합은 A를 다 더한 거에서 교집합을 더한 걸 뺀다.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걸 보실게요. 자, 일단 이것까지 나왔으면 너네가 지금 B의 생김새를 보니까 B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37 플러스. 그렇지. B를 다 더하게 되면 SB라는 애는 37 더하기 K, OK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를 계산하고 K 따로 더해도 되니까 이걸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 세 번째만 우리가 식으로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SA 합 B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합.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SA 더하기 SB에서 SA 교비를 뺍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이게 내가 설명을 지금 차근차근 하나부터 10까지 하려고 해서 이걸 설명을 많이 하는 거지. 너네가 손으로 숙달하면 금방 풉니다. 이거는. 자, 이거 SA는 얼마였어요? 37이었죠? SB는요? 37 더하기 5K였죠? SA 교비는 몰라요 아직. 그랬을 때 SA 교비를 뺀 값이 이게 지금 얼마다? 92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식하고 요 식하고 요 식이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 요 식을 해결하면 얘도 해결이 되죠. 그지? 얘가 얼마? 37. 자, 얘는 몰라. SA 빼기 B는 우리가 A 빼기 B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아니까 그걸 더한 값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15.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 SA 교비는 얼마라는 얘기야? 이거 얼마? 22지, 그지? 그래서 이거 22로 갈아 끼우면 이 등식에 의해서 K가 나옵니다. 5K가 40인가 그래서 K가 8 나와. 이해되지?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 내니까 또 나오면 또 풀 수 있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막풀 시험지에 있었던 거야. 자, 다음. 자, 38번. 자, A가 3, 4, 5, 6, 7이야. 그랬을 때 MX가 2 이상이고 X의 원소의 곱은 6의 배수. 자, 이렇게 됐을 때 A의 부분집합 개수를 다 세봐 이런 얘기거든. 요거는 3점짜리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언제 산 거냐? 9월이구나. 9일. 자, 일단 원소가 2개 이상이야.
요거 시험 문제로 나오면 거진 다 틀릴 거예요. 경우의 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 조건이 이제 해결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6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누구를 뽑아왔을 때 6의 배수가 되는지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6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6의 배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x가 6을 포함하는 경우 x가 6을 들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원소로 아무거나 오게 돼도 그 곱은 6의 배수가 충족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의 부분집합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서 하나 빼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중에는 6만 원소로 들고 있는 집합도 세준 거예요. 그러니까 6을 포함하는 집합 중에 제일 작은 거는 6만 갖고 있는 거야. 이해돼? 6만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지? 얘가 그치 2개 이상 들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 개는 빼야 돼요. 이 한 개의 의미가 6만 딱 들고 있는 집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6을 꼭 안 들고 있어도 얘는 원소의 개수가 6의 배수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어. 6이라는 게 2랑 3이 섞여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3하고 4가 들어가면 3, 4를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 둘이 곱해지면서 6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럼 그 이외에 누가 오든 6의 배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3,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포함해야 되는 게 2개니까 지수에서 2개를 빼주시고, 그러면 3, 4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 제일 작은 거는 3, 4만 들어간 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하나 빼기를 안 해도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렇게 세면 중복해서 잘못 센 애가 있을 거예요. 누구를 잘못 셌을 거냐면 얘는 6을 포함하는 거에 초점을 둔 거고, 얘는 3, 4를 포함하는 거에 초점을 둬서 경우의 수를 센 건데, 6, 3, 4를 다 들고 있는 경우는 이쪽이랑 이쪽에서 둘 다 셌을 거예요. 그죠? 내가 6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이 중에 6, 3, 4 들어간 거 셌을 거 아니고,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3, 4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3, 4, 6이 들어간 것까지 이 경우의 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2번씩 세준 3, 4, 6을 3개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걔는 경우의 수에서 한 번씩 빼야 되겠지. 한 번만 빼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3, 4, 6을 다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중복이 되어서 세졌을 테니까 이 경우는 계산해서 한번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3, 4,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2의 5제곱에서 빼기 3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요거는 더해주고 여기에서 중복해서 세준 얘는 빼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각가지 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각가지 만족을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중복해준 애는 뺀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지? 여기 하나 빼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 됐니? 이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다 풀어봤으니까 답이 나올 거야 아마. 이거 얼마 나오냐? 19 나오지. 자, 그 다음 139번 넘어갑니다. 자, A라는 거는 1, 2, 50이지. 여기에서 자, 요런 표현
이렇게 됐을 때 x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 다 세봐 이런 얘기지. 자, 이런 거는 특수한 상황이 만족이 될 때만 우리가 경우의 수로 따질 수 있게 문제가 설정이 된 거고, 자, 언제가 되는지 숫자를 한 번씩 넣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A라는 거는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꾸면 1, 2, 5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 원소를 들고 있냐 마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갈라질 거예요. 자, X라는 게 A의 원소에 포함이 되면, 다시 잘 들어, X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것도 말이 어렵지. 그냥 A에 있는 걸로만 우리가 얘가 구성이 돼 있다고 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X 빼기 A는 공집합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X 빼기 A가 공집합이 되니까 요게 뭐가 됐든 이거는 포함한다는 말은 무조건 참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X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아니란 얘기는 이거 1, 2, 5씩 말고 다른 걸 들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게 뭐 서로 포함을 하든 1, 2, 50을 몇 개를 들고 있든 그거 상관없고, 다른 게 뭔가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말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1, 2, 50 말고 뭐 3 같은 걸 들고 있다고 쳐볼게요. 집합 A가 원소가 3이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여기에서 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뭐 여기에 3 말고 이거랑 일정 부분 겹치는 애를 여기에 더 들고 있어도 겹치는 건 다 빠져서 없을 거고, 얘만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없는 애는 얘가 반드시 들고 있겠죠. 이해되세요? A가 이럴 경우에는 X 빼기 A는 요런 애를 반드시 들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A 빼기 X는 그럼 어떻게 생겼나 한번 봅시다. A 빼기 X는 1, 2, 5, 10에서 요 3을 빼는 건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얘는 A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애가 얘를 지금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조건이 못 만들어져요. 따라서 A의 부분집합일 경우에만 답이 되겠습니다. X라는 게. 결국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2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X는 A의 부분집합이겠구나. 생각을 정리를 해놓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 시험에 나와갖고 너네가 기억을 못 떠올리면은 못 푸는 거야. 집합은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침착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가 아니잖아, 학교 시험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너네가 시험을 볼 때. 너희들은 다 기억나는 애들은 다 풀었을 텐데, 그지? 자, 그 다음 자, 141번을 풀 건데, 얘는 내가 푼 거랑 답지랑 푼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 읽어보니까. 두 가지로 다 풀어줄 테니까 니는 알아서 편한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풀어주는 게 근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느낌이. 자, 일단 전체는 1, 2, 3, 4, 5. 근데 하여튼 들어봐.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X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일단 이 표현이 너무 복잡해요. 일단 우리가 x를 추론을 해서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가 어떤 상황일 때 이게 둘 다 충족이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뭔가 x라는 게 원소가 정해졌을 때 a랑 교집합한 거에서도 교집합 공통인 게 a랑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b랑도 공통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지? 그러면 이제 해설지에 따르면 얘는 A, B가 공통인 애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서 A, B가 공통인 애를 요 2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2를 X가 들고 있게 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건 해설지대로 푸는 거야. 첫 번째, X라는 애가 2를 포함할 경우, 이를 포함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누가 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A랑 B랑 공통인 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공통인 애를 내가 한 번에 잡아준 거 아니겠어요? 2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2를 포함하는 거를 누구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2가 아닌 다른 애를 포함할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가 아닌 애 중에 A, B의 공통인 애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2 말고 A, B랑 공통인 애가 들어갈 경우에 대해서 세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1) 포함, 그러니까 경우를 따져보면 여기에서 1, 3 포함, 그치? 그 다음 1, 4 포함. X를 만들어줄 때 얘랑 얘랑에서 공통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고라는 뜻은 이를 배제한 상황에서 다른 조건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얘기야. 이해되지? 왜냐면 이를 포함한다는 거 안에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따지는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없어. 1, 3을 포함한다는 경우의 수를 세버리면 일단 이 말은 충족이 되죠. 1 하나, 3 하나니까 A, B랑 공통인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를 배제를 안 해버리면 이 경우의 수 안에 여기에서 생 거랑 뭔가 중복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경우의 수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2는 싹 빼버리고 2를 들고 있을 때랑 안 들고 있을 때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야. 이해돼? 자, 2가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1, 3은 들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1, 4는 들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1, 3, 4를 다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2의 5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지수 하나 빼고 2 빼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겠죠. 2에서 5제곱으로 해서 하나 빼고 2 빼고 요게 2를 제외하니까 그리고 1, 4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 지수를 왜 빼는지 의미는 알겠지. 포함 배제 원리. 그 다음 이 경우에는 2에서 5제곱에서 하나 빼고 3 빼고 요거 해서 요쪽 계산한 결과랑 요쪽 계산한 결과가 다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그치? 분류를 해서 다 따로 세준 거 아니야. 그치? 어렵지? 경우의 수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해는 되세요? 되지? 자, 이게 이제 정답지가 풀어낸 것 같아. 일단 아까 대충 교사 형님 대충 다 해설이 존나 짧게 달려있는데 대충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푼 것 같아.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니? 답이 얼마야? 26. 아이씨, 틀렸네. 아, 잠시만요. 답지 이렇게 안 풀었나?
4 있잖아. 아닌데?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가 잘못됐지? A랑 공통인 게 없고, A랑 겹치는 게 있고 B랑도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여기에서 이걸 잘못했구나.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말했지? 이게 13을 포함한 거랑 14를 포함한 거 안에는 1, 3, 4를 다 포함한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중복된 거에서 뺐어야 되는데 잘못 말했어. 이렇게 두 개 넣어서 얘는 빼야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죠? 좀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완전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부정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뺄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우리는 집합 x, 즉 얘 부분 집합 전체 지금 2의 5제곱이 되겠죠? 맞지? 여기에서 요 부정을 만족하는 애를 다 빼버릴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하면 약간 지금 나도 틀렸잖아 지금 그지? 약간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 자, 이게 그리고로 연결된 그런 조건이에요. 이 쉼표가 찍혀 있다는 거는 그리고야.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두 애가 그리고로 연결된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인 거지. A 그리고 B.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t A 또는 not B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해돼? 기억나? 나 안 나? 나지?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부정, 얘도 부정,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꾼다. 그럼 얘를 부정하게 되면 이 결과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X교 A가 공집합 또는 X교 B가 공집합. 요 경우를 세서 나는 전체 가지수에서 빼면 돼요. 이게 경우의 수의 반대쪽을 세서 전체에서 빼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얘 반대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겠습니다. 자, 이 말은 해석하기가 좀 수월해요. 자, 얘가 A랑 교집합이 없으려면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리고 우리가 또는의 개수를 셀 때는 이 상황을 세고 이 상황을 센 다음에 얘네 둘이 충족되는 거는 빼야 돼요. 그지? 우리가 마치 합집합을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또는의 경우를 셀 때는 얘 만족하는 거를 세고 얘 만족하는 걸 세서 둘 다 만족하는 걸 빼는 거예요. 그지?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니네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었지? A 또는 B의 경우의 수는 너네 그렇게 안 배웠었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 경우의 수 한번 세보자. 자, 일단 A랑 공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누구를 빼고 만들면 돼? 1, 2를 빼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 3, 4를 빼고 만들면 돼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런 거지. 이거 2, 3, 4 빼고 2의 제곱 남은 거. 선택할지 말지. 이해되지? 자, 이러면은 얘네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 뭐냐면 A랑도 B랑도 교집합이 없는 상태. 이게 무슨 말이야? A랑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고 B랑도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X가 A랑도 아무것도 없고 B랑도 아무것도 없고 이게 그리고로 연결된 상황의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지?
그럼 얘가 그리고로 연결되면 A랑 B랑 둘 다 공통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네가 들고 있는 걸 다 빼고 만들어야 되겠지. 1, 2, 3, 4 배제한 거를 경우의 수를 세줍니다. 그러면 얘 다 빼고 만드니까 5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1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또는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거예요. 10이지 10. 그지? 이쪽에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빼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얘들아. 이해되니? 안 되면 앞에 걸로 하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442번.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0이고 A가 있고 B가 있어. 얘들아 힘드냐? 좀 쉬었다 할까? 힘들어? 아, 너네 학교에서 이렇게 피곤해하냐?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나는 3시간 자고 왔는데 얘들아.